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원석입니다. 12월 3일 날 아마 그 계엄 선포하고 나서부터 영상을 거의 안 했으니까 엄청 오래 쉰 거죠. 왜 안 했냐면 적어도 이제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얘기할 때는 정치, 사회, 경제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지금은 이제 탄핵에 돼서 좌초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만 무조건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태양광이라고 하는 이런 신재생에너지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을 배척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시대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로서는 걱정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요. 그쵸? 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팍팍하고 힘들어. 그래서 당장 내가 담당하고 있는, 내가 수행하고 있는 과업을 하기도 참 힘들죠. 그런데 좀 그것과 동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관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주관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 주관에 의해서 어떤 실행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언론은 다 썩었어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언론은 그냥 전부 다 기득권들의 나팔수 내지는 기득권들의 똘마니들밖에 안 돼요. 정작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언론이 없어요.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기차 레일인가요? 아니면 시간의 선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흐릅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는 변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나 아닌 누군가, 내지는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 내지는 인간이 아닌 동물도 아닌 다른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시간에 맞춰서 뭔가를 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것이 항상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닥치게 될 현상에 대한 힌트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어쨌거나 자연에 기대해서 살잖아요. 우리가 근대 산업사 시대를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제가 표현하는 방식인데 땅 파고 먹고 산 거예요. 땅 속에 있는 자원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극한대까지 활용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땅이 다 파헤쳐지고 그 안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다 꺼냈으니까 다 폐허가 됐죠. 흔히 말로 이제 고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전까지는 쓰지도 않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죠.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는 것들이 히토류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내나 역시 땅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문명이라는 게 결국은 그냥 땅 파서 만든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낸 겁니다. 근데 땅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니까 땅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중에 대표, 탄소도, 이산화탄소도 같이 배출이 돼서 지금 우리가 폭염, 폭석, 그리고 폭한, 그리고 대규모 홍수, 해일, 허리케인, 이런 대규모 산불, 이런 어떤 자연의 이제 대공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는 거고, 지속적인 지구온도의 상승으로 인해서 생물의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 환경 자체가
급변함으로써 대규모 이제 멸종 같은 것도 예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지금 딱히 이런 시대에만, 이 시대에서만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아마 과거 시대에도 그런 문제들은 있을 거고요. 앞으로 미래 시대에도 이런 위험들은 항상 상존할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거대한 패러다임 속에서 인류는 어쨌거나 시간과 동기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그 동기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환경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그리고 캐고 했는데도 더 이상 캘 게 없는 그야말로 자원에 대한 도전도 받죠. 그러다가 문득 보니까 태양은 앞으로도 거의 연구하는 시간까지도 활활 타오를 건데, 저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만들어진 신재생 에너지도 사실은 언젠가는 또 나름대로 효용이 닿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능가하는 뭔가 다시 나올 겁니다. 적어도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인류가 필요에 의한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제 에너지에 관한 얘기, 이게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런 게 딱 잘라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전체 에너지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에너지가 지금은 어떤 상태로 가고 있냐면 이미 갔죠. 이미 갔고 지금 이제 심화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심화 상태가 있냐면 석유, LNG가 메인 에너지가 될 수 없다는 건 모두가 다 압니다. 왜? 석유에 대한 남은 양에 대한 신뢰나 아니면 석유를 채굴하는 데 대한 생산성,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비용 문제나 이런 한계들 때문에, 그리고 석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부가적인 생태 환경적인 위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얘를 메인 에너지로 쓸 수 없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가 거의 대부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이후에 나온 이제 핵발전이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도한 탄소에 때문에 만들어진 기후위기를 이제 희석을 시키든가 아니면 기후위기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정된 대규모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지금은 어떤 전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원자력 발전이 거의 메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2010년을 넘으면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것들이 급속도로 전 지구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무시 못할 에너지원이 됐죠. 이번에 스페인 대정전에서도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가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발전 불능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에너지 손실이 순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전체 전력망에 타격을 줘서 연속적으로 블랙아웃이 됐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물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아요. 하지만 세상에는 완벽한 게 없죠. 원자력 발전소도 아무 이상 없이 대규모 발전을 그대로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뭘 봐야 되는 거냐면, 항상 이렇게 상존하는 여러 가지 위기나 아니면 도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미리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전력 에너지는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거고, 또 전력 에너지는 더 우리 생활에서 막강한 위력을 행사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력 에너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또 알 필요도 없어. 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전력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국가이고요. 그리고 한전이 100% 민간 회사이긴 합니다만 마치 국영회사 내지는 정부처럼 대국민 전력 서비스를 너무나 잘해. 그러니까
별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아니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말이야 피곤해서 죽겠고 그런데 무슨 뭐 그냥 집에 올라가고 차단기 안 떨어져 있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스위치 키면 불 들어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드라이 꼽으면 헤어 드라이 나오고 누르면은 그냥 인덕션 켜져 갖고 밥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세탁기 돌리고 그러는데 뭔 걱정을 해. 내가 그런 것까지 걱정할 정도로 나 한가하지 않아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우 지금 시대에는 그냥 원자력이 대세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스페인 같은 대중동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또 좀 더 다른 논점인 다른 관점인데 중국의 태양광 시장의 전 세계적인 점유율은 95%가 넘는단 말입니다. 독점이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보수 쪽이나 제가 봤을 땐 보수도 아니야. 그냥 진짜 무식한 놈들인데요. 민주당 정부에서 중국의 태양광 기자재를 왕창 들여와가지고 대한민국의 태양광 업계가 다 작살이 났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냥 중국산 전지판으로 도배가 됐다. 아니 한국만 그런 게 아닌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95%가 중국산 태양 기자재예요. 95%가. 우리가 특별하게 뭐 잘못한 게 없어. 왜? 시장의 제일 원칙은 가격이에요. 가성비죠. 중국에서 물건을 엄청나게 싸게 만들어가지고 성능도 좋아. 왜? 그동안 전 세계 굴지의 태양광 기업으로부터 그 OEM 생산을 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또 중국에 최근 들어갖고 이제 과학, 물리나 이런 영향들도 눈부시게 올라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태양 전지판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고급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매우 단순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기술보다는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정밀하게 예측하고 얼마나 과정을 정확하게 할 것이냐로 태양 전지판의 성능이 좌우가 되고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전지판을 조립하느냐가 관건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태양 전지판을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태양 전지판 제조 공정을 치면 영상들이 쫙 뜹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중국의 영상들이 뜨는데 거기 보면은 야 전지판 공정이 딱 보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저거는 거의 뭐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의 수준인데 그쵸? 어차피 반도체에 들어가는 셀이나 태양 전지에 사용되는 셀이나 똑같은 셀이잖아요. 순도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순도가 높으면 고직접도의 반도체 소자가 되는 거고요. 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태양 전지판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품질의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실리콘을 갖다가 그냥 태양 전지판에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이 기본적으로 취약한 게 이제 습기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리고 열에 취약하죠. 근데 태양 전지판은 이제 어쨌거나 태양을 받아야 되니까 열에는 진짜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 부분은 이제 포기. 하지만 제조 공정에서 습기나 먼지 같은 것들을 최대한 차단해 가지고 차폐된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면 태양 전지판의 수명은 굉장히 오래 가죠. 최근 나오고 있는 태양 전지판은 아마 40년 정도 지나도 80% 이하로 성능이 떨어지는 전지판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태양광이나 풍력이 성장을 하면서 지금 어느 순간에 석탄 발전소를 제꼈죠. 그리고 이제 석유 발전소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성비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이 훨씬 석유 발전보다 생산비가 싸요. 물론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과 핵 발전과 태양광의 발전 생산 코스트는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원자력이 보통 한 60원대로 잡고 있고요. 태양광이 한 100에서 120원대.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져갖고 100원대 이하로 지금 태양광도 떨어지고 있지만 풍력은 보다 더 싸요. 하지만 이 격차는 계속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에너지를
앞으로 우리는 이제 에너지가 정말로 많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에너지가 키 역할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야, 이 중요한 에너지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한테는 기회가 더 많은 거고요. 그리고 살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극한의 도전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대처할 만한 역량이나 어떤 기회를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자세는 뭐냐면, 자, 원자력, 그래, 정부에서 너네 원자력 하고 싶고, 대기업에서 뭐 하고 싶고, 대규모 자본에서 원자력 하고 싶어. 원자력 업계에 일하는, 원자력 업계에서 종사하는 뭐 대학 교수를 뭐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래, 원자력 발전이 계속 지속돼야 뭐 연구 논문도 하고, 과제도 하고, 어쩌고해서 먹고 살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그 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건설적인 부분. 지금 이제 대부분 우리가 아는 건설 경기는 다 끝났으니까, 지구상에 대규모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없으면 대규모 이제 건설의 호황기는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건설 역량은 이빠이 올라갔는데, 이제 건설할 게 없는데, 원자력 발전소라도 짓게 되면 거의 모든 건설의 코어가들이 전부 다 원자력 발전소에 집중이 되니까 다 좋다 이거야. 또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상당량의 에너지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좋고요. 그리고 또 태양광은 이제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해지고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발전 방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이제 보편제처럼 돼 있어요. 아무 데서나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지판 인터넷에서 사고, 그리고 뭐 인버터 사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쓰면 내가 필요한 만큼, 물론 그것이 안정성이 있건 없건 하여튼 전력을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또 쓰다 보면 또 노하우가 생겨요. 그래서 거의 이제 선무당에 사람 잔다는 식 정도의 이제 또 뭐 엔지니어적인 어떤 역량도 이제 같이 얻게 될 건데, 우리가 그야말로 전기 시대에 사는데 각 개별 주체들이 태양광 전지판을 이용해서 사서 배터리하고 인버터하고 조합해갖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고 이렇게도 써보고 하면서 전기에 대한 사용 용량을 늘려가는 것이 전체 사회로 봤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 되는 측면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전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전기에 대한 역량을 강화한다고, 전기에 대한 역량을 많이 가지는 거는 우리가 정말로 바람직한 방향이고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떤 특정한 에너지원을 하나를 기반으로 해서 세상이 굴러가지 않을 거라는 거.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그러면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선택지가 많아야 돼. 그쵸? 응? 그래야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석탄은 이미 갔지만 석유, LNG, 원자력,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한 신재생, 그리고 수소, 그리고 또 운이 좋으면은 또 금방 또 핵융합이 현실화될 수도 있어요. 핵융합이 현실화되면 그로서 모든 에너지 판도가 끝난다. 천만의 말. 그것들이 사회의 기둥으로 자리 잡는 보편 중심이 되기에는 또 상당한 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전기차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요, 모든 나라들이 전기차에 올인하는 것처럼 했고, 또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부안해동하면서 전기차를 막 선택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전기차가 일단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가 걸려 있죠. 또 전기차로 만약에 그렇게 급격하게 이동을 했다 그러면 기존 내연기관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하부 산업이나 노동자들은 전부 다 끝났을 겁니다. 그럼 세상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조금 더 유연하고 그리고 좀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어쨌거나 지금은 전기 시대니까 전기가 메인이고, 그러면
내가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갖추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도 하나 있지만,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온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주택이든 아니면 일상생활이든 아니면 조그만 건물에서건 필요한 전기를 직접 만들어서 직접 사용한다고 하는 자가생산, 자가소비. 그러니까 에너지 일종의 이제 제로섬 같은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조금씩 계속 커져가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에너지에 대한 요구량도 좀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 대규모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투여해서 그야말로 전체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 대규모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이 부분도 조금 부담이 좀 덜해질 거고,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영상을 거의 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합니다. 그냥 이참에 그냥 이 사업을 그냥 그만둬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 이게 적어도 사업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윤이 이제 고정이 돼야 돼요. 이윤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냥 뭐 하나에서 얼마를 벌고 이러는 거는 거의 소매적인 관점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별 일이잖아요. 3kW 주택을 설치하는 것도 일종의 프로젝트고, 뭐 100kW, 200kW 뭐 대규모 이제 발전소를 만들어달라는 것도 일종의 이제 프로젝트성 일인데, 그간에 이제 경쟁도 치열하고 일감이 줄어들고 하니까 계속 경쟁 과열이 돼가서 일을 해도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그래도 남들이 일을 꽤 했어요, 올해 들어서. 그런데 결론을 얘기하면 정산을 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갱신 유지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그만둘 수 있으면 그만둬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잠깐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제 고민 중입니다. 이걸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 중인데, 그래도 뭐 영상은 좀 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최근에 이제 뭐 나름대로 설치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보여드리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갈등을 하냐면, 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신재생 에너지가 뭐 정책적으로든 나는 사회적으로든 뭐 드라이브가 걸려갖고 활성화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간단하게 비유해서 국밥이 하루에 100그릇, 200그릇, 300그릇 팔린다고 그래도 이윤이 얼마 없으면은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이윤을 무조건 많이 가져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 태양광 설치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별 일이기 때문에 각 프로젝트별 준비해야 되는 것들, 현장 파악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동반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이취이동 시켜가지고 넘겨서 이렇게 얻어야 되는 이익보다는 다른 측면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갈등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영상 제목은 이제 달았는데 이제서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 최근에 이제 주택에 설치하는 3kg도 한전에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작년 11월 달에 만들어진 이제 한전 내부의 어떤 규칙 같은 거예요. 그것이 뭐 산업통상부에서 만들어져 갖고 내려온 건지 아니면 한전에서 별도의 좀 크리티컬한 규칙을 만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부터 있었던 규칙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어떤 특정한 곳에도 특정한 전력에 대한 수요 내지는 전력 설비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한전에서 그 설비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냐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조건 한전에서 100% 그걸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전기 전력 설비만큼의 분담이라는 게 있어요. 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력 성비는 한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전기요금 그릇의 전력산업 기반기금이라고 하는 전력 인프라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곳에 대규모 전력 설비, 전력 수요가 있는 설비가 만들어졌을 때 한전은 거기에 일정 부분 국가나 아니면 전력 기반 기금 같은 것들을 조성해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자란 것들은 이제 이 전력 설비가 필요한 소유자가 그걸 부담하게 돼 있죠. 이건 이제 아주 옛날부터 해온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작년 11월 달에 어떤 특정한 곳으로 아주 좁혀져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택에 3kW 태양광 설비를 하는데도 가끔씩은 주변에 공용망을 변경하거나 공용망을 증설하거나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공용망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건데 공용망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그냥 지역에서 쓰는 공용망은 전봇대가 하나 있고 여기 전기가 이렇게 새끼 지나가면 요 밑에 변압기가 달려 있어요. 이 변압기가 하나가 이 집에도 걸쳐 있고 이 집에도 걸쳐 있고 이 집에도 걸쳐 있고 이렇게 걸쳐 있으면 이거 하나 더 보통 이제 한 5가구 정도가 하나의 변압기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 5가구가 이 변압기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공용망이에요. 이 공용망을 관리하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력 이용률하고 그 다음에 여유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나 똑같은 말이긴 한데요. 처리 용량하고 그런 게 관련이 있는 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주택에서 자가소비, 그러니까 전기를 팔 목적이 아니고 내가 전기를 만들어서 쓴다고 하는 자가소비형의 발전 설비를 구축할 때는 그냥 이 여기다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해가지고 이 공용망에 무리를 줘서 이 공용망을 개조하거나 증설을 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소유자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았는데 작년 11월 달 이후로 이걸 부담을 시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한전에서는 태양광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이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민원이 당장 이제 막말리기 위해서 요즘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옛날 같으면 이제 낯 들고 도끼 들고 쫓아올 거고 요즘 같으면 이제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신 이름이 뭐야 갖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분쟁이 생기니까 한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력 이용률이나 아니면 공용망 용량이 꽉 차서 태양광 설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전력 이용률은 뭐고 공용망 용량은 뭐야?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알 필요도 없어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가 소비형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한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여기에 태양광이 설치가 돼서 이게 매전 설비가 아니고 매전 설비가 아닌 경우에 그냥 소비형 설비인 경우에는요 그냥 설치해요. 설치하고 신청해. 한전에다가 나 태양광 설치했어 연결해줘. 그러면 한전에서 뭘 해야 돼요? 이걸 수용을 해야 되죠. 수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공용망을 개조하거나 증설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야 돼요.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개조, 증설, 변경에 대한 비용을 전체 이 설비에다가 다 부과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 설비의 크기만큼 비율대로만 부과를 시켜요. 극단적인 얘기로 그냥 3kW짜리 하나를 한전에서 설치를 못하게 했어. 3kW짜리 주택용 태양광을 우리 집에는 설치가 안 된대. 내가 그냥 밀어붙였어. 그랬더니 한전에서
추가 공사 비용 부담금이 나왔어요. 얼마 나와요? 한 40만 원 정도 나와요. 물론 6kg, 9kg 이렇게 넘어가면 더 나오겠죠. 그리고 단상일 때하고 삼상일 때하고 달라요. 단상일 경우는 변압기 하나만 어떻게 손보면 되지만 삼상일 경우는 변압기 3개를 통째로 다 손을 봐야 되니까. 하지만 전체 공사비가 전부 다 추가 추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전력, 이 전력에 대한 기본적인 근간은 이미 내가 필요한 전기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쓴다라고 하는 것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걸 못 막아요. 내가 필요한 전기를 내가 만들어갖고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저장 장치가 없어. 저장을 하기가 뭐해. 근데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야 남는 전기는 일단 한전으로 보내갖고 공용망에다 저장해.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룰이란 말이에요. 기본 방침이에요. 자가 설비를 해서 낮 시간에 폭발적으로 발생된 전기를 일단은 공용망에다가 보내서 저장해. 그리고 저녁에 너네가 갖다 써. 이게 우리나라의 정책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주 크리티컬하게 작년 11월 달부터 한전에서 이렇게 이 부분까지 아주 좁혀가지고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고 정 뭐하면 아이 너네 이것 때문에 망을 좀 손봐야 된다며 너네 이것 때문에 변압기를 좀 손봐야 된다며 공사해. 그리고 우리한테 청구해. 그런다고 해서 전체 공사비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만들려고 하는 설비의 비율만큼만 청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전으로부터 지금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리신 분들은 무시하시고 설치하시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한전에서 알아서 대처해요. 어떻게든지 간에 수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돼요. 돈을 좀 내겠다는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저렇게 추가 공사비를 내면서까지도 태양광을 설치해서 나한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죠. 가끔 전화해갖고 그 부분도 물어보시는 분은 계신데 제가 대답을 못해요. 그거는. 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아마 다음 정부가 들었으면 이런 부분도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전력망 개편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대규모 송전망이 모자라다부터 시작해서 뭐 전라도 지역에는 태양광으로 전기가 남아가지고 발전 제한을 하느니 어쩌느니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일반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론몰이성 기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실질적인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역 내에서 지역에서 전력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지역 변전소와 공용망이에요. 요 두 개가 내가 지역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없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규모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는 국가의 의무잖아요. 물론 변전소, 공용망을 관리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지는 조그만 공장을 돌리면서 뭐 이렇게 전력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대규모 송전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지는 향후 이 부분을 이렇게 변경해야 된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고 특히 지역변전소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변전소는 진짜로 완전히 구닥다리입니다. 옛날 구식이에요. 이거 큰 문제이긴 합니다. 뭐 조금 다른
내용들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3kW 태양광 주택에서 설치하는데 이 부분은 꼭 얘기하고 싶어. 융복합이나 아니면은 뭐 군이나 이런 데서 업체하고 손잡고 마을 단위로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는 곳들을 쭉 모집을 했는데 탈락이 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융복합이나 아니면은 군이나 군 단위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태양광을 했을 때는 태양광 설치 비용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한 2년씩 기다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서 남들은 뭐 350만 원, 400만 원 주고 했다는데 나는 기껏 해봤자 뭐 150만 원에 태양광을 설치했어.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적은 돈으로 설치한 거에 대한 만족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프로모션에 가입을 하고 또 이런 그 융복합이나 아니면은 이제 에너지 자립마을 같은 이런 이제 새로운 이 방식대로 이제 보급을 하는, 주도하는 입장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해서 호객행위를 하냐면 싼 가격으로 호객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태양광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그냥 150만 원밖에 안 들어간대. 그러니까 신청을 했어. 그런데 설치하고 나서 돈을 더 내야 된대. 이렇게 이제 부대 공사비가 나오게 되면 이거 누가 물어야 돼? 업체가 물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군이나 구에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런 융복합이나 아니면 이제 군이나 시나 군에서 하는 이 프로모션은 미리 서류를 받아갖고요. 지역 한전에다가 다 올려요. 그럼 한전에서 커트커트 해버려요. 진짜로 안 되는 게 아니야. 진짜로 안 되는 건 아닌데, 하고 나서, 나, 그래, 이렇게 전력망, 주변에 공용망이나 이런 부분 변경하는데 내가 돈 더 낼게?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분쟁의 여지가 되는 겁니다. 설치하려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싼 가격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업체 측에서는 그냥 최소한의 금액을 받고 설치한 다음에 자기네들의 이익만 남겨갖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면 끝나는 사람들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한전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공용망의 개조, 증설,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한 부대 공사비가 청구되는 즉각 이런 가옥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캔슬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그런 데서 캔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가 부담으로 설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 별로 걱정 안 해. 그냥 해. 심지어는요, 한전에다가 담당자한테 전화해갖고, 내 다음 주에 이거 설치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네, 그리고 설치해버려요. 그리고 서류 지원해버려요. 그럼 한 2주 있으면 이제 연락 와요. 저 이거 이렇게 해갖고 소비자한테 이만큼 청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비자한테 다 얘기했으니까 소비자한테 청구하세요. 그럼 소비자가 이미 저랑 충분하게 얘기했으니까 돈 나오면 생각보다 덜 나왔네요 하고 낼 때도 있고요. 좀 더 나왔네요 낼 때도 있고, 좀 과도하게 나오면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제가 보태드릴게요 해갖고 제가 보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이 장애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사회 변화를 가로막는 자들이 지금 현재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 조직, 뭐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행태를 바꾸기가 싫어. 기존의 행태를 바꾸려면 투자도 일어나야 되고 자신들의 손실도 있고요. 두렵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런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새롭게 투자를 해서 변화를 한 다음에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충분하게 투자에 대한 이익을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것들 때문에 주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알박기 한다고 하잖아요. 한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전체 영역에 이런 알박기가 윤석열 정부 이내에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전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다 뽑아야 될지 참 답답하긴 한데.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한 몇 달 동안 설치했던 것들 중에서 그래도 그냥 쓸만한 거, 내지는 이제 좀 그래도 그냥 보여줄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이렇게 쓱 보여드리는 걸로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안 해주셔도 되니까. 그리고 제 영상에는 광고 없어요. 저 유튜브로부터 수익 받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석이었습니다.